작은 마을 구석에 자리 잡은 내 고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마을 뒤편에 위치한 커다란 산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였다. 그 산은 낮에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어둠이 내리면 죽은 자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산에 관한 경고는 끊이질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나와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흥미롭고 과장된 공포 이야기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4명과 함께 산으로의 모험을 계획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늦은 오후에 출발하면 어두워지기 전에 다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 중 하나인 지훈이는 마을에서 가장 미신을 믿지 않는 아이였다. 그는 우리를 격려하며 웃으며 말했다.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둡고 험해서 사람들이 겁주려고 만든 얘기일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얕잡아 보며 산을 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된 탐험이었지만 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보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길을 잃지 않으려 애써야 했다. 그때 갑자기 지훈이가 멈추어 서더니 옆구리를 툭툭 치며 귓속말했다. 저기 혹시 웃음소리 들었어? 우리는 순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때 희미하긴 하지만 분명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무언가 인간적이지 않은 웃음소리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우리는 쓸쓸한 한기를 느꼈다. 우리 중 한 명이 제안했다. 이제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야. 실제로 경험할 필요 없어. 모두 동의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산에 들어왔던 길은 사라진 듯 보였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패닉에 빠진 우리는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걸어 다니다가 우리는 낡아 빠진 절이 하나 눈에 띄었다. 절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문은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오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안으로 들어가자 촛불이 희미하게 밝혀진 방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우리가 다가가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손님이 오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올 일은 드문데 말이야. 우리는 그 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산은 오늘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는 곳이지. 그러나 걱정 마라. 나는 이 산의 수호자이니 너희를 집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말에 따라 우리는 촛불을 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기이하게도 그가 이끄는 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이었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의 풍경이 사뭇 달라져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마을 바로 앞에 도착했다. 마치 막 깨어난 꿈처럼 산의 느낌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다시는 그 산에 들어가지 말 거라. 모든 것이 한낱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아무도 우리가 산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나고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종종 잠에서 깨어날 때면 그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날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괴담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숲은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빛도 거의 들지 않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며 아이들에게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고등학생인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괴담의 숲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다른 친구들이 반대했지만 지훈은 괜찮다며 그들을 설득했다. 결국 4명의 아이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그저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다. 하지만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주위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심지어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점점 더 분명해졌다. 지우는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숲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우는 제안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나가자. 친구들은 동의했고 그들은 정자 같은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에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위는 너무도 고요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그때 유리가 깨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나면서 지훈의 한 친구가 소리쳤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깨지지 않았어. 나 이제 돌아가고 싶어. 그들의 마음은 급해졌고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친구들을 데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의 길을 찾으려 할수록 숲은 끝없이 변하는 미로처럼 그들을 막아섰다. 그때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이번에는 더 무서운 목소리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죽은 듯이 멈춰섰고 친구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최대한 침착하게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 결국 그들은 지쳐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낯선 곳에 있었다. 모든 것이 뿌옇고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이질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날 깨웠구나.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이는 오래전 잊혀진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찬 존재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존재를 깨운 것이었다.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데는 꼬박 이틀이 걸렸다. 하지만 모두가 다친 데 없었고 지훈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시달렸고 매일 밤 꿈에서 그 여자를 보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지훈은 그 숲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그날의 기억을 지워버리려 할 뿐이다. 하지만 때때로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곤 한다고 한다. 여전히 그곳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은 더 이상 숲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영원히 떠도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로 가득 찼지만 불운한 사고 이후로 폐교가 되었다. 그 사고는 겨울의 어느 추운 날 발생했다. 학생들 몇 명이 교실 난로 주변에 몰려있다가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났고 빠르게 번진 불길로 인해 몇 명의 어린 영혼이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학교를 기피했고 학교는 점차 황폐해져 갔다. 시간이 흐르며 학교는 거의 잊혀졌지만 끔찍한 소문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밤이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었다. 또 어떤 이는 밤늦게 학교 근처를 지나다 보면 창문에 하얗게 빛나는 얼굴들이 떠다니는 걸 봤다고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근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고 몇몇 용감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대학교에 다니던 4명의 친구 지훈, 수빈, 민재 그리고 은영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학교에 발길을 들였다. 모두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기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섰다. 친구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모든 경험을 영상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켜놓고 녹화를 시작했다. 학교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문과 곳곳에 쌓인 먼지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공포감을 배가시켰다. 어둑하고 조용한 복도, 부서진 책상, 깨진 유리창들은 학교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친구들은 몇몇 교실을 돌아다니며 부서진 장난감이나 오래된 칠판에 적힌 낙서들을 관찰했다. 그러던 중 수빈이 교실 한 구석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공책에는 학년 동안 벌어진 여러 사건들이 일기 형식으로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우리를 구해줘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탐험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고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4명의 친구들은 공책을 챙기고 더 깊은 탐험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학교의 지하실로 향하기로 했다. 지하실 문은 거칠게 녹이 슬어 있었고 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이들의 몸을 훑었다. 지하실은 더 어두웠고 손전등의 불빛에 의존해야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때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남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보다 친구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다. 앨범 속의 사진들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불길한 그림자처럼 흐릿한 형상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카메라가 이상한 소음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들은 혼란에 빠졌다. 은영이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분명 없었던 그림자가 벽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 마치 학교 자체가 그들을 붙잡으려는 듯 문이 열리지 않았고 복도 끝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고 그제서야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날 밤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이상한 꿈에 시달려야 했다. 꿈속에서는 그 학교의 어두운 복도를 끝없이 헤매고 있었으며 그 끝에는 언제나 흐릿한 형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졌고 현기증과 같은 후유증을 남겼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마을의 한 노신사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노신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더니 그 학교에 얽힌 비극적인 과거와 그곳에서 영혼을 달래 주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책과 사진 앨범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속삭임은 모두 그 영혼들이 남긴 메시지였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과 기도로 그들은 비로소 학교에서 부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줄 수 있었다. 그 후로 친구들은 더 이상 이상한 꿈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그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학교 근처를 지나는 이들은 이제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는 그곳을 조용히 지나칠 뿐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바람에 실려가곤 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두고 온 공책에 남겨진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